안녕하십니까? 자, 신영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8월달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9월달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위한 여러 가지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수시 원서의 어떤 한 종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무엇이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담임쌤을 통해서도 안내가 나가겠지만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착오 없이, 잘못 없이 원서가 잘 접수될 수 있으니까 영상 꼼꼼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승인 없이 지원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 가서 학교장 승인 없어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접수를 한 원서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추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지원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이 지원서가 들어가야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겠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8월 달 셋째 주, 넷째 주, 9월 첫 주까지 계속해서 3차에 걸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들 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어떤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원 절차와 유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뭐냐 하면 학교장의 승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 모든 수시 전형이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의 추천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요. 교장쌤 승인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특례 입학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적도 모자라고 수능도 못 보는데 그냥 교장쌤 추천서가 있으면 조금 낮은 성적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요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하는 절차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특혜나 특례는 없습니다. 그저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장쌤이 승인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전형이 있다. 그리고 그 전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도 교장쌤의 승인 없이 가능한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릴 대학들은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 있어요. 여기서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이 원한다고 다 추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8명, 2명, 20명 이렇게 추천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N수생, 우리 졸업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체적인 대학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교들이냐 봤더니 여기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 운영교 55개 교입니다. 이 55개 교의 일부 수시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55개 교의 모든 전형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한두 개의 전형에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자, 적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어요. 인원수 제한이 있는 학교들이고 이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에 구체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칠 대학은 종합전형인데도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그런 학교 되겠습니다. 그래서 55개의 대학 우리 가정통신문에 나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특히나 붉은색으로 표시된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대, 명지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여기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제한된 인원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종합전형 추천은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요 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도 학교장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수생, 졸업생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졸업생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재수까지만 허용하는 학교들 3수까지, 그 다음에 각종 N수까지, 여기 보시면 뭐 상명대는 5수까지, 덕성여대는 9수까지 뭐 이런 식입니다. 요 괄호의 값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졸업생의 지원 허용 범위가 넓다는 것은 최저 충족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재학생들보다는 수능을 잘 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예컨대 재수까지 허용하는 한양대와 졸업생만 가능한 성균관대 중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성균관대 쪽이 더 낮겠죠. 왜냐하면 재수생이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슷한 점수대를 갖고 있다 하는 대학에서도 N수생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온다면 몇 수까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추천 희망서 여기 지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담임쌤한테 내주시면 담임쌤이 요걸 받아서 3학년 담임회의 추천심의위원회 학교장까지 이렇게 추천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추천 희망서를 제때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추천 인원이 있는, 제한이 있는 대학은 3차에 나누어서 받을 거예요. 자, 1차가 바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고 2차가 26일부터 3차가 9월 2일부터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조회 시간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끊어서 받나요? 자, 1차 때 일주일간 최대 2개까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1차, 2차, 3차에 이제 한꺼번에 대학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변동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최대 2개씩 끊어서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 앞서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까지 해서 우리 학교 재학생들의 추천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9월 8일과 9월 9일에 걸쳐서 졸업생들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의 결정을 한 대로 담임생께 추천 희망서를 내주시면 추천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이라도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추천 희망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받는다. 제한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도 꼭 신청서는 내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기본 방침 잠깐 읽어보시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계열에서 지역균형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같은 요런 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학교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20명의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에 20명 미만이 추천 희망서를 냈으면 전원 추천이 되겠지만 만약에 제한 인원을 넘어섰어요.
대학에서 지정한 인원보다 우리 학교 신청서를 낸 그 인원이 더 많으면 3학년 담임회의를 통해서 추천 및 선정하는데요. 이 3학년 담임회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해당 대학에서 산출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 있죠? 해당 대학에서 산출한 해당 대학의 내신 성적이 높은 순으로 끊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인원수가 넘칠 경우에는 그 대학의 내신 성적 그걸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졸업생은 재학생 인원이 남았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추천 인원이 있는 제한이 있는 대학은 동일 학생에 대해서 2개 이하, 그죠? 1차, 2차, 3차에 대해서 2개씩만 받죠. 그래서 차수별 1인당 최대 2개 이하의 대학에서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변했어요. 추천받기를 포기하는 경우 추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자, 추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추천을 받으라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 추천을 했다가 추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고 번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요것도 유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학별로 어떤 모집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최저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이라고 했어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의치한역수를 제외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읽어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읽어주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고 담임쌤하고 상담하시면서 이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탐구 2개를 보는지 탐구 1개를 보는지 뭐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과탐 이런 게 필수인지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PPT 파일도 어차피 여러분들 그 진로방에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요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독특한 거 있으면 서강대 정도가 조금 독특합니다. 서강대는 몇 탑 몇 이런 게 아니라 종치고 세계 3등급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요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요 서강대는 좀 독특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2개씩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탐구와 한국사 제2외국어를 탐구 하나로 계산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최저 학력 기준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천 전형을 종합 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딱 3가지인데 가톨릭대 의예 약학간호,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 서울대 직윤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아니고요. 서울대 직윤이라고 하는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는 추천 전형에 교과와 종합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도 요런 대학들은 종합 전형을 추천 전형으로 운영한다. 요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있는 대학들도 목록을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대학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서류를 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지만 비교과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세특을 본다든지 동아리를 본다든지 뭐 요런 경우들인데 여기 있는 반영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국대와 동국대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과 등급은 별로 큰 간격을 두지 않고요. 이 서류를 가지고 이 서류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평가가 되어서 작은 학종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고 지금 경희대학교도 상당히 비교과 반영 비율이 높죠. 이런 대학교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대학입니다. 또 성균관대는 미인정 출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 밖에도 10%나 20% 정도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학교라고 할지라도 꼭 조심해야 될 것은 결이 안 맞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과목을 다 이수해놓고 인문계열 학과에 지망하거나 인문계열 그 지망을 해놓고 그 인문계열로 수강을 해놓고 공대에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열을 넘나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학교는 이 비교과 요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문과가 이과 지원하고 이과가 문과 지원해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10%라도 이렇게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들은 그게 안 된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파일 통해서 잘 봐두시고 수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는 면접도 있어요. 요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얘기 다 했고요. 비교과 요소가 반영된 대학은 인문, 자연, 교차 지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폭, 선도위원회 결정 등 징계사항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미인정 결석 너무 많으면 학교장 추천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별로 감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인정이 아닌 부분은 좀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생기부가 되게 중요한 건국대나 동국대를 넣을 건데 자유전공인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한 분야를 깊게 팠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깊이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으면 자유전공도 괜찮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미적, 기하, 과탐 필수로 지정된 대학, 한국사 4 이내, 5 이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2외국어 응시 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인원 제한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넣어 주시면 3학년 담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안내 말씀 드렸고요. 또 그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3학년부의 담임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